다음으로 지역구가 서울 도봉구 을인 오기영 의원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.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7분의 시간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후보님께서 ESG 사법 대표 발의하셨고 ESG가 국정운영 의제로 돼야 된다. ESG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는 선언도 하셨습니다. 그래서 ESG가 되게 중요한데 ESG에서 G가 그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입니다. 그 기업 지배구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삼성 그 관련된 이슈가 있고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그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 피력하신 적 없고,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가석방이 됐는데 현행 법에 따르면은 법률상 집행정지 집행 마치고 5년 동안이 취업자인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규정이 있고요. 그래서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경영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 취업 제한을 해제해달라 제기해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예, 우선은 그 가석방 자체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극히 조심해야 할 예외인 것은 틀림없지요. 법의 공정성에 일정한 상처가 생긴 건 사실이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가 됐고 대통령께서 사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하면,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께 또 한 번 빚을 졌다, 그 빚을 갚아 주기를 바란다, 이런 논평을 했었는데요. 그동안에도 공식적인 직함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, 그분이. 그렇다면 취업 제한이 그렇게 쟁점이 돼야 될 이유가 왜 있을까?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지금도 이게 질의들이 막 있고요. 그런 질의를 법무부에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계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실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쭤봅니다. 예. 예, 그 거듭 국민들이 사법적 정의의 손상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중시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정부에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의원님, 이제 처음에 우리 후보님께서 그 공약 발표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올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경제 부동산 관련 이야기 하시면서요. 어쨌든 공급 물량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어가지고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 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다는데 이 논의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가계부채가 참 많이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가계부채가 그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가계부채에 대한 좀 나름의 풀어나갈 노력이 있었는가. 그리고 지금 시기에 있어서 이제 그 저금리 기조에 대한 반성과 변화의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금통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의 그 신용 대출 등등에 대한 그 대책으로 DSR, 즉 그 총 소득 대비 40% 이내에서 대출을 좀 절제하는 이제 이런 식의 그 방법들이 이제 구체화되겠다고 금융위나 금융감독 이제 올 상반기 또는 올 7월부터 제대로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최근에 금융위원장으로 이제 내정된 분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. 이 가계부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? 예, 가계부채 비중도 대단히 높은 편이고요. 증가 속도 또한 가파르지요.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. 또 그동안에 돈이 풀리면서 그게 상당 부분은 가계부채화했는데요. 요즘에는 돈은 풀렸고 또 금리 인상론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런 시기에 가계부채가 더 커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했으면 좋겠다. 이 정도 원칙적인 저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나였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금융당국의 반성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대안적 모색이 필요한데요. 좀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예. 성장 전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. 5가지 성장 전략. 그 이제 쭉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산업 구조 계획이 필요하다. 신산업, 미래의 산업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바이오 디지털 또는 이제 그린을 초점을 해서 바꿔야 된다.
그 다음에 실제 또 나서는 것 중에서 노동구조 개혁이 필요하다. 아까 이용 의원님도 이야기하시면서 노동의 유연 안전성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? 실제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. 산업 전략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이제 발표를 하고 계시니까 논의로 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해야만이 이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노동의 유연 안정성, 뭐 동일노동, 동일임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대책을 기본적으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옳습니다.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겠죠. 기본적으로 높은 쪽은 인상을 억제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낮은 쪽은 올릴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데 정부가 낮은 쪽을 좀 더 지원해서라도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아까 노동 개혁 문제는 지금 노동자들이 몹시 불안한 상태에서 여기서 노동 유연화를 먼저 우선해서는 좀 어떨까 싶고요. 그건 좀 신중한 게 좋겠고 아까 제가 이용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면 신분의 안정을 도모해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처우라도 좋게 해드리는 것이 그나마 낫겠다.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노동의 유연 안정 속에서 유연성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전술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한데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게 뭐냐에 대한 정책적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.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평생 직장 시대가 아니라 5년, 10년 단위 직업을 바꾸게 되면 그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네. 이동 과정에서 빚어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사회적 리스크를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겠다. 이게 이제 이후에 공약 속에 네. 민주당 공약에서 구체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. 그 네. 지점에 대한 말씀하시겠습니까? 예, 우리 노동자들의 재교육 체제가 대단히 부실합니다. 그리고 노동자 교육은 아직도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대로 남아있는 분야가 많거든요. 그걸 빨리 지금 시대에 맞는 분야를 확충해야 될 것이에요. 그렇지 않고는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이고 굉장히 그런 마찰적 실업이 굉장히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기영 의원님의 개인 질의도 잘 들어봐서 아직도 질문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.